자, 이제 제 2장에 있는 맨 뒤에 보면은 그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 좀 몇 개 중요한 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보면은 이 미량 원소 트레이스 엘리먼트라 그러죠. 이 트레이스 엘리먼트의 뜻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미량 원소라고 해서 벌써 미량 적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낱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원소가 매우 소량으로 필요하다. 매우 소량으로. 그 키 포인트고 이게 필요한 원소죠. 반드시.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B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소가 생명체의 물질 대사를 통한 원자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된다. 추적하기 위한 표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영어권에서 이게 아마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가 봐요. 여기에 매우 소량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추적하다 또는 축적이 아니지 추적. 또는 흔적, 명사로 사용되면 흔적이라는 말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추적하고 흔적한다는 거는 뭔가 많이 증거가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수도 있지만 이거 봐라. 요 핏방울 하나 떨어졌네. 야, 이게 내가 사냥한 동물이 저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거 아주 작은 양 가지고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렇게 찾아라 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말이 돼버리죠. 그죠? 두 번째. 자, P31이 있습니다. 하고 P32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비교해가지고 이 비교를 하면 어디가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것까지 방사선 동위원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이거 P31 이건 방사선 동위원소가 아닐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방사선 동위원소 맞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방사선을 묻는 게 아니라 동위원소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동위원소는 원자번호가 같습니다. 뭐만 다른 거예요? 질량수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다르기 위해서는 중성자 수가 다르죠. 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보면은 다른 원자 번호를 가진다. 틀렸죠. 원자 번호가 같아야 되죠. 양성자를 하나 더 가진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달라져야 되잖아. 틀렸죠. B도. C를 보면은 전자를 하나 더 가진다. 그러면 이온이 돼야지. 그지? D것이란다. D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진다. 이거 맞죠? 중성자 하나 더 가졌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수를 보면 이 P 원자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Z면 여기 Z인 거예요. 그럼 중성자 수가 이거 N개면 이게 N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원자 번호가 아마 이거 15번으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15번이고요. 그러면 31에서 15를 빼보세요. 그럼 중성자 수가 여기 있는 중성자 수가 나올 겁니다. 16개가 돼야 되죠. 그죠? 16개. 그러면 얘는 몇 개입니까? 17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이번에 답은 D죠. 자, 3번에 보면은 원자의 반응성은 다음 중 무엇으로 인해 생기는가? 원자가 왜 반응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반응하는 이유는 반응을 하려면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느냐면 원자 자체가 안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통해
결합을 통해 이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쌍을 이루어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전자를 잃거나 얻어 가지고 이온으로 변해서 이 전기적 힘으로 화학결합이 일어난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한 번의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A. 핵과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 사이의 평균 거리. A는 평균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리야 뭐 좁을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무조건 좁혀진다고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거리가 좁아진다는 그런 뜻은 원자끼리 거리가 좁아진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말하면요, 물리적으로 말하면요, 충돌한다는 이야기예요. 충돌을 한다고 해서 다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는 약간 뒤로 물려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B는 원자가 껍질 내 헛전자의 존재. 이 헛전자가 있으면요, 불안정해요. 이 쌍을 지고 있는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이거 공력이라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헛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한다. 화학결합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B가 이 outer most electron shell 에 있는 것이 ampere, 아이고 업이 아니라 ampere이죠. 미안합니다. ampere the electron이 쌍을 짓지 못하는 전자들이 있으면은 아마도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여기에 관련된 이론이 옥텟 룰이 있죠. B가 제일 정답에 가까운 것 같고요. C를 보면은 모든 전자껍질의 위치 에너지의 합, 위치 에너지가 크면 전자가 불안정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 합을 낸다고요? 그 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이거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D를 보면 원자가 껍질, 이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제일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위치 에너지, 또 이 두 개가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크다고 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나요? 그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입니다. unpaired 일렉트론이 있는지 없는지. 이 unpaired, 짝을 짓지 못한 일렉트론이 핵에 가까이 있어서 위치 에너지가 낮든지 핵에 멀리 있어서 위치 에너지가 높든지 그와 관계없이 unpaired 일렉트론이면은 pair, 즉 쌍을 지려고 전자를 받아주거나 잃거나 아니면 전자 쌍을 만들어서, 즉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데이션, 뭘 하이브리데이션? 오비탈을 서로 혼성해가지고 쌍을 만들어서 공유하든지 할 거예요. 이게 답이 아마 B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책 뒤에 보면 답 나와 있죠. 4번. 자, 음이온인 모든 원자에 대해, 음이온은 모든 원자, 그러니까 이런 거, 요마이온, 산화이온, 그 다음에 뭐지? 뭐 이런 거, 나트륨 이온은 음이온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황산이온, 이런 게 모든 이온들입니다. 음이온이 모든 원자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제외해놓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네요. 이거 레디칼 아이온이라고 해서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집단을 구성해서 이온이 된 거죠. 자, 원자가 양성자보다 많은 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 바로 답이네. 그죠? 양성자보다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원자라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이라는 이유는 양성자 개수입니다. 개수. 그 다음에 전자 개수하고 같아야 돼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같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요.
양성자 한 개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클롱이 나타나고요.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의 이 한 개당 그렇습니다. 한 개당. 이게 전자는 역시 개당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클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개수가 같으면은 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P는 원자가 전자보다 많은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7이면요. 원자가 전자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요. 그 원자가 그러니까 원자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중성 원자일 때, 즉 양이온, 음이온이 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게 원자가 전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소가 보면은 산화 이온이 이렇게 억시데이션 산화 이온도 있고 산소 원자도 있잖아요. 여기 양성자가 뭐냐면은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8개고 미안합니다. 양성자가 8개예요. 그 다음에 전자수가 몇 개냐면은 전자 8개고 전자 10개거든요. 이렇게 2개 더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 원자가 전자를 물어볼게요. 원자가 전자라는 건 몇 개? 8이에요. 얘도 8이에요. 이온이지만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문장에 있으면 원자가 전자보다 그러니까 여기 원자가 전자 개수보다 더 많은 양성자 수를 가진다면 9개를 가진다는데 9개를 가지면 원자가 전자 수가 9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자가 전자 수가 8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이거 왜 이러네 이거. 여기 6이죠. 6.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원자가 전자가 6인데 양성자가 7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은 중성 원자에서 말하는 겁니다. 시 원자가 동일한 원소의 원자가 동일하다. 원소의 중성 원자보다 적은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 즉 양성자가 서로 다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근데 어떻게 원자가 동일합니까? 양성자 개수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랬죠. C는 틀린 말이에요. 말 자체가 지금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D. 원자가 양성자보다 많은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11번 나트륨 같으면 중성자 수가 11개가 가지면 20이겠지만은 23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원자예요. 원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건 음이온에 대한 설명이 음이온이 모든 원자에 대한 설명이 좀 맞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건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거라 놔둬가지고 뭐 17번 염소를 보면은 이 35의 질량수를 가지는 게 있고 37의 질량수를 가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양성자보다 좀 더 많은 걸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그럼 좋아. 그럼 염소가 17번에 34면 어떡할까?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나? 그러니까 모든 원자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모든에서 걸려버리죠. 문제에서. 그래서 답은 A인 것 같습니다. 5번에 보면 자 5번에 보면 평형 이퀄리브리움 어떤 이퀄리브리움 여기서는 케미컬 이퀄리브리움이겠죠. 왜냐면 화학 반응이라는 이야기 했으니까요. 자 케미컬 이퀄리브리움이 도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질소하고요 가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 가스로 존재할 때 이걸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가스로 이렇게 만든다고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이 질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3이 되겠죠. 근데 이거 뒤로 가는 반응도 있는 거예요. 요게 말 화학 평형이 도달되면은 질소도 줄어들 것이고 수소는 3배로 줄어들 것이고 암모니아는 2배로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이 줄어들어 있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고갈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완결됐을 때 나타나는 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A를 보면 상당히 문장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동일하다. 이 상태로 동일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생성물과 여기 반응물의 농도가 이렇게 위치가 같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B. 반응이 더 이상 가역적이 않으면 이런 화학 평형을 논할 수가 없죠. 화학 평형은 반드시 가역 반응에서만, reversible reaction에서만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B도 탈락이고, C. 정방향과 역반응이 모두 중지된다. 내가 이게 정반응의 반응 속도가 제로가 아니고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제로가 아닌 상태에서 같아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는 틀렸어요. D. 정반응과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동일하다. 이게 맞죠? 답이 D예요. D.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거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제시하여 원자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물리가 아니라서 이거 설명 안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요 문제가 나와서 설명드릴게요. 핵 반응에서 이 핵 반응을 입자들을 표시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양성자요, 중성자, 그 다음에 음전자, 양전자. 이 음전자를 흔히 베타 입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핵, 이 헬륨의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감마선 이제 감마레이. 이걸 표시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어로 프로톤이라 그러죠. 뉴트론이라 그러고요. 네거티브 일렉트론, 포지티브 일렉트론, 헬륨 원자핵, 말 그대로 헬륨 원자핵이고, 감마레이. 자,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요걸 따놓은 거예요. 소문자로 적습니다. 대문자로 안 적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걸 따놓은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걸 따오고, 요 앞에 있는 걸 따오고요. 요건 그냥 알파로 적으면 되고요. 이 감마로 적으면 됩니다. 이거는 감마로 적는 거고, 이건 알파라고 적는 겁니다. 이건 일단 베타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양성자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소문자 P를 적고요. 대문자 아닙니다. 이게 굳이 로마자로는 표현하지 않고요. 이게 이탈릭체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필기체 비슷한 거죠. 이게 원자번호가, 자, 여기 보면 6번 탄소의 질량소 12자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8번 산소 16에 2가으면 이런 식으로 펼쳐지잖아요. 11번 나트륨에 23을 가지고 1가 양이 이런 식으로 펼쳐야 하거든. 그럼 요걸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원자번호지. 자, 프로톤은 원자번호 1로 칩니다. 정확하게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냥 플러스는 원래 생략 가능하니까 1만 하셔도 됩니다. 원자번호 1이에요. 얘는 질량수 1로 칩니다. 얘가 많으면 많아서 핵을 구성하는 입자수가 많아지니까요. 전하량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핵 반응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이 바이올로지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p 플러스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양성자 3개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더라. 그다음 뉴트론, 중성자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습니다. 제로를 적죠. 얘는 아무리 많아도 원자번호는 쳐주지 않습니다. 제로. 그렇지만 질량수 1이죠. 따라서 만일 2n0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중성자 2개란 이야기입니다.
음전자, 양전자. 전자는 2라고 적습니다. 전자는 2라고 적습니다. 근데 음전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데 1 생략. 양전자기 때문에 플러스 1 생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얘 아무리 말해봤자 질량소를 안 따져줍니다. 제로죠. 따라서 음전자가 만일 3개가 있다면 전자 3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전자는요 아마 생물학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물리학에서 핵반응을 언급할 때 할 거예요. 또는 일반 화학에서 핵반응을 언급할 때 할 거예요. 얘는 원자 번호가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질량소가 제로죠. 따라서 이 프로톤과 그 다음에 포지티브 일렉트론은 한번 보세요. 이거 뭐가 다릅니까? 전하량 같고 원자 번호 같은데 질량소가 다른 거죠. 양전자 방출할 때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헬륨의 원자이고 원자 번호 2에 헬륨인데 질량수 4짜리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질량수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관계없고 이게 이가의 양이죠.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적고 어떻게 그냥 알파 입자 이렇게 적어버려요. 감마선은 그냥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죠? 요 2개하고 요 1개가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3p 포스라고 하면 양성자 3개, 이건 중성자 2개, 전자 3개.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면은 얘랑 숫자가 같아야 돼요. 원자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에 2자가 생략되어 있다. 중성원자. 따라서 얘랑 숫자가 다르면 더 이상 중성원자가 아니라 그때는 아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6번을 보면은 그 문제 6번에 대해서 헬륨이, 그치, 헬륨 원자인 경우를 말하고 있죠. 원자 번호이니까 2 P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2번이고 이게 질량수 4짜리라는 걸 줘야 돼요. 이 질량수 4짜리라는 걸 주어지지 않으면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는 이 원자라는 말 때문에 얘랑 같은 숫자가 있어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산소의 동위원소 18, 산소 여기는 제대로 줬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어떤 거는 약간 이상하고 어떤 거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면 되죠.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거 원자 번호 8번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지금 8개의 P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요. 양성자가 중성자는 몇 개 있어야 됩니까? 10개 있어야 되죠. 그래야 18이 나오죠. 자, 이게 원자라고 그랬으니까 전자는 이 개수랑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B가 되는 거죠. B가. 그래서 답은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겠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보면 황의 원자 번호는 16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15번에 뭐였지? 인이었지. 전자수를 황은 수소와 공유결합을 한다. 왜? 수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 이거 서로 비금속이지. 비금속끼리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covalent bond, covalent 원자가에 있는 전자들을 어떻게 공유하는 그런 밴드. 그래가지고 뭘 만든다? 황화수소를 만든다. 황화수소가 H2S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H2S는 답은 C죠. C. 자, 한번 보세요. 이 황이 16쪽이지. 이 산소도 16쪽이잖아. 산소의 루이스 점전자식 다트 스트럭처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수소는 이렇게 돼 있죠. 이 X가 전자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되고 있는, 공유란다. 이미 paired,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력이라고 참여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가 이렇게 하면은 수소는 수소대로 두 개의 체외학 전자를 가져서요. 그리고 여기도 수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소는 수소대로 두 개의 체외학 전자를 가져서 안정해지고, 산소는 이렇게 다 가지고 보면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돼서 안정해지죠. 그러면은 황이 아니라, 이게 산소가 아니라 황도 똑같은 거예요. 왜? 같은 족은 같은 화학적 성질. 다시 말해서 화학결합도 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패턴. 그러니 얘가 H2O죠. 그럼 H2S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H2S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8번. 모든 원자들이 생성물을 포함하기 위해 다음 빈칸에 들어 계속,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생성물에서 포함되기 위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여기가 꿈인 말이에요. 주 문장은 뭡니까? 개수를 찾아라는 얘기죠. 개수. 자, 그러면 C6H12O6 C6H12O6 화살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타났다고? C2H6O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숫자 찾아라는 얘기죠.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숫자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CO2. 다시 말해서 여기를 1로 고정시켜 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를 스몰 a라고 하세요. 계속 뭔지 모르니까 뭐 어때? 스몰 b라고 했어요. 자, 원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원자가 변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원소도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 원자들이 재배열될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분명히 화학 반응 원자들이 재배열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학 결합을 끊고 새로운 화학 결합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거야 뭐 화학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원자의 개수가 동일하는 걸 이용합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럼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원자들이 있을 텐데 요게 1이니까 6개, 요거는 12개, 여기는 6개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도 그렇게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탄소가 2개라서 2A, 여기는 탄소가 1개라서 플러스 B. 자,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2A 플러스 B는 얼마? 6. 자, 그러면 수소 12개 돼 있고 여기는 수소 6A, 여기는 수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12는 6A. 벌써 여기서 한 개의 문자만 있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얘 2라고 적어 보는 거예요. A가 2니까 이건 4잖아. 따라서 B는 얼마지? 2가 되는 거야. 여기 2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답이 D입니다. 그래서 D가 2대 2죠. 선생님 이것도 맞아 해주세요. 이 산소가 1이잖아. 그러면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되면 A가 나오죠. 산소가 2잖아.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B는 6인데 2A 플러스 6은 2다. 얘나 뭐가 다릅니까? 그죠? 아니 뭐 다르긴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을 하든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든 답은 똑같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수준 3으로 가는 거죠. 자, 문제 9번을 보면은요, 요 지금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 탄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고요. 수소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죠. 산소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C2H4O2.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분자식이라 그래요. Molecular Formula. 분자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가지고는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구조식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A라고 하는 구조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소가 끼어 있고 단일결합, 단일결합 탄소, 단일결합 순소, 단일결합 수소, 단일결합 탄소, 단일결합 수소, 이중결합 산소.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어떻게 되었냐면 수소 단일결합 탄소 단일결합 수소 단일결합 수소 단일결합 수소 단일결합 탄소 단일결합 수소 이중결합 산소. 근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수소는 이것밖에 안 되고요. 다른 거 안 돼요. 17촉에 있는 원소들도 이것밖에 안 돼요. 얘는 비공유 전자성이라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B는 이건 제대로 된 식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랬을 때 요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알아야 될 거 그냥 여기서 바로 합시다. 이거를 펑션 그룹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펑션 그룹. 한국말로는 기능기, 작용기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펑션 그룹이에요. 그러면 그 펑션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주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알킬기라고 합니다. 알킬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탄소 화합물들이라 그러는데요. 이 탄소 화합물들은 이 펑션 그룹을 누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알데하이드기라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요렇게 해놓은 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얘네가 이름이 뭐였냐면 알디하이드 그룹이라 그래요. 환영성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세한 거는 일반화학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데하이드 그룹. 냄새가 아주 독특하고 알데하이드 그가 이제 냄새가 좀 독특하고 그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독성이 심하죠. 이거는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수산학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NaOH라고 할 때 이 OH랑 다른 겁니다. 얘는요 OH-로 이온화가 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는 안 돼요.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유결합은 상당히 단단한 결합이에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느린 편이고 따라서 그 반응을 일으키려면 촉매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이런 공유결합 물질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들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속에서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메타볼리즘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공유결합을 끊고 새로운 공유결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촉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효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표현하려면 CH2라고 적고 여기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는 CHO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CH2라고 적고 OH 적고 CHO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뭐라 하냐면은 이거 시성식이라 그래요. 보일 시자 성질 성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하이드록실 이거는 알데하이드 그죠?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성질이 보이니까 시성식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부터 문제 13번은 이게 에세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거 머리 짜서 한번 해보세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해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뭐 재미없잖아.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챕터 3로 들어가면 되겠죠.